종근당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제가 종근당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여기 월요일 날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공매도를 막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종근당은 그것하고는 100%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요, 개별적인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면요, 자,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그쵸, 상한가를 간 시세를 거의 다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와 같은 수급상의 이슈는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요인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이벤트성인 그런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고요.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는 요인도 수급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블록들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수급상의 이슈는 단기적인 급등락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유지되는 시세가 만들어지진 않는다. 자, 그러면 유지되는 시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 확실한 재료로 인해서, 그쵸, 1.7조에 달하는 기술 수출 재료가 있죠. 그쵸?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100% 이상 가는 계약을 체결을 시켰고요. 계약금만 1,06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호재거리가 있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경우에 주가는 상승이 나오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있죠. 주가가 먼저 반영합니다. 호재보다.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신고가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4일째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시세가 여기서 새로운 재료가 발생해서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재거리가 발생했다는 건, 우리가 신고가 종목만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만 집중을 하더라도, 그쵸, 종근당의 이런 시세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되는데, 아직 시세가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거의 시세의 초입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중요한 건 기술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에 대한 건 예상치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예상치는 확정치가 나오고 나서는요, 주가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건 실적이 실제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지 고가에 대한, 그쵸, 매물 소화 과정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종근당이 여기 크게 강세를 보인 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1월 6일, 그쵸? 3% 시가가 나와서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종가 26%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냐? 요 내용입니다. 종근당 1.7조 기술 수출, 그쵸? 1.7조. 근데 시가총액이 여기 보이시나요?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보다 더 큰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HDAC 저해제 개발 범위 확장성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HDAC 저해제는요,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HDAC 저해제에 관해서 제가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그쵸, 이런 부분은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가를 보는 거잖아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요,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종근당 1.7조 기술 수출에, 그쵸, HDAC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그쵸. 자, 이쪽에서 부각되니까 다른 부분까지 같이 싸잡아서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징적인 내용이 한 가지는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게 종근당 같은 경우에 1.7조에 대한 기술 수출이다. 그쵸? 그리고 한미약품이 그동안, 그쵸, 요 내용이 나오기 전에 가장 큰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쵸? 일종의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죠. 라이센스 아웃을 1조 원 규모로 2015년도에 진행이 됐어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미약품이 이런 부분을요, 종근당이 넘어섰다. 그리고 한미약품이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10조까지 올라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종근당의 시총은 1조 6천억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폭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체크를 해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요런 내용은요, 그냥 기사, 그쵸?
이런 기사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주가입니다. 자, 보세요. 1.7조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쵸? 한 30% 정도가 점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신고가를 먼저 만들어 놨을까?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이런 시세가 발생할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요건 암기 과목이에요. 외우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느냐? 그쵸? 주가의 어떤 호재, 그리고 어떤 이슈, 어떤 좋은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일단 주식은 신고가를 만든다. 자,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에코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보면요. 에코프로가 올해 많이 올랐다는 건 알고 있죠?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150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자, 그런데 올해를 제외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올해만 오른 것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봐서 올해를 제외하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2020년도부터 그쵸 대략 한 10,000원 정도의 주가가 여기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5배 올랐죠. 15배 올랐는데 자 이 구간에서 그쵸 여기까지 보면 그냥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서 그쵸 고가를 만든 것 같은데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15배 올라가는 동안 30%밖에 실적은 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가가 60%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쵸 22년도 작년 하반기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12월 달에 25% 하락하죠. 고가부터 따지면 30% 이상의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그리고 주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내가 와 올라갈 수 있다 하고 21년도에 산 사람들은 60% 하락을 거쳐서 다시 보합까지 땡긴 이후에 30% 하락을 더 거치고 그리고 15배 시세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과연 15만 원에 버틸 수 있었을까? 그래서 효율이 중요한 겁니다. 효율이. 우리가 에코프로 차트, 그쵸? 에코프로가 지나온 길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건 와,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성장하는 기업은, 그쵸? 성장하는 모든 부분은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구나. 자, 성장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는 거, 그리고 성장한다는 꿈만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거, 여기도 15배고요. 여기도 15배입니다.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신고가를 먼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쭉 조정 구간을 거쳤고 코로나 유동성을 맞아서 신고가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또 보면요. 고가 대비해서 20%대 하락을 보였고요. 이 구간에서도 그렇죠? 고가 대비해서 보면 한 30%에서 40% 정도의 하락을 보입니다. 이때는 코로나 당시에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주가가 V자 반등하면서 그렇죠? 와, 이거 되게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주가는 여지없이 추가 상승을 해버렸고요. 15만 원까지 15배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신고가를 또 만든 겁니다. 항상 이야기를 드려요. 신고가에 대한 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종근당에 대해서 제가 붙여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종근당은 지금 뭡니까? 왜? 1.7초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공시를 알 수 있으면 그냥 여기 살 수 있겠지. 그쵸? 사다 보면 여기 걸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그쵸?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1.7조 기술 수출이 앞으로 확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얘네 뭔가 이 노바티스 촉하고 이 트라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까지는 그쵸? 먼저 알 수 있는데 확실하게 확정을 지을 수 있나요? 그 자체는 불가능하죠. 근데 주가는 신고가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적해야 되는 건 9월, 10월, 그쵸?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서야 한 30% 정도밖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가격을 추적해야 될 때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가격을 추적해야 되고요. 그 가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그쵸? 여기서 발생한 이 캔들에 대한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가격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 보유 전략은 뭐다? 2주 안에 내가 매도해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쫓는 거다. 그렇죠? 내가 2주 안에 수익으로 못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이 잘못된 겁니다. 자, 보세요. 대략 2주. 그렇죠? 2주 안에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고 나면 2주 안에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로 뽑아내는지가 장기 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척도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는요, 3개월 안에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쵸? 3개월 안에 시세를 끝내버리는 그런 구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가 올해 계속 오른 것 같죠?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올라서, 그쵸? 두 달 반 정도 올라서 80만 원까지, 1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상승.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쉬죠. 그러면 신고가 다시 만들고요. 한 달 추가 상승하고 끝.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 조정. 그쵸? 그리고 나서 이슈가 있긴 했지만 반등. 근데 이건 기술적 반등. 역배열, 저항받고 하락 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종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2주 안에 내가 가격대를 잡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체크하고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경우에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자, 요 내용을요, 어디에 보내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근당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미 시세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주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찾았을 때 내가 3개월까지 보유해 갈 수 있는, 그쵸? 그 가격들을 내가 잡는 거다. 왜? 내가 물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등 줄 때 매도할 수 있는 내 심리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없애려면 가격대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멘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단기 매매를 진행했을 때 심리를 안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484분의 지금 참여자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단기 매매, 근데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위더스 제약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는 것 같지만 장중 고가는요, 그쵸? 6.8%까지 상승을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종가까지는 보유를 하고요, 그쵸? 그리고 상한가까지 달성을 하거나 아니면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종가에 당일 매매를 끝냅니다. 즉 매도가 나간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위더스 제약은 크게 변동폭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가 기준에서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바닥에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보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지금 위험이 없고요.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 중에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전통 제약사의 이름을 달고 있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저는 제약 업종 자체를요, 지금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시장에 대한 위험은 없는데 기존의 주도주였었던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들은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요, 제약주는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가격대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가격을 추적해 나가야 되고, 만약에 당일날 뭐 5%, 10%, 그쵸? 15%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서 상한가를 가지 않았다. 그러면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고가가 14%에서, 그쵸? 지금 종가가 보합권이죠. 자, 이러면 분봉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중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익혔을 때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앞세우면서 무엇보다 심리, 즉 멘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멘탈이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받으세요. 그리고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딱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자, 주식은 암기 과목입니다.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익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주식을 접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주식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준은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되는 게 신고가 종목만 매매한다. 지금 두 종목 보여드렸는데, 그쵸? 오늘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겁니다. 모두 신고가 종목만 기준에서 매매를 하고, 뭐 장중에 뭐 10% 이상, 그쵸?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약품 같은 경우인데 계속해서 제약주 나오죠. 제가 그만큼 제약주를 좋게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1월 7일, 그쵸? 화요일 날 진행했었던 내용이고, 국제약품 상황까지만 체크를 해보면 요 날이죠. 그쵸? 자, 보면은요, 장중에 24%까지
그쵸? 고가에 정확하게 매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분봉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15%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요. 잉글 우드랩을 포함해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주들도 뭐 수요일 강세, 화요일 강세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DIT는 반도체 종목인데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신고가를 내고 있죠. 왜 매매했는지 정확히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심리를 안정시키고 싶다, 또는 내가 멘탈이 안 잡힌다, 이러신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제가 오늘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종근당 가격이 지금 중요합니다. 가격이 중요하고 얼마에 샀는지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내용 받아가셔서 똑같이 따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종근당뿐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다. 가격을 이해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